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브레인 리프트입니다. 저자는 크리스틴 월르마이어, 출판사는 부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크리스틴 월르마이어, 신경과학자, 신경생물학 및 신경영상 전문가이다. 보스턴 컬리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UCLA에서 생리학으로 석사학위를, 신경생물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세 이후부터 뇌의 부피는 10년마다 평균 5%씩 감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 이 책에서 설명할 새로운 습관을 설명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뇌의 부피 감소를 늦출 수가 있다. 40대에 들어서면 또한 단기 기억력, 추론력, 언어 능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뇌의 능력이 훨씬 정교하게 조정된다. 연구에 따르면 집중력 역시 40대의 최고조에 달했다가 조금씩 저하된다. 50대에는 그동안 얻은 정보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또한 새로운 정보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이해하고 학습할 수가 있다. 중년에 이르러 젊었을 때보다 인지검사 점수를 높게 받는 그러한 현상들을 연구진이 발견하게 되는 이유다.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시기는 50대라고 했지만 어휘 능력은 60대부터 70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최고조에 달한다. 60대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나이가 많으니 조종실 계기판을 파악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에도 기존에 보유한 지식 덕분에 젊은 조종사들보다 비행기를 더 잘 조종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70대가 되면 뇌는 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건강한 신체와 활발한 정신을 유지하면 20대만큼이나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가 있다. 뇌 스캔 결과에서도 70대가 20대에 비해 더 높은 정서적 안정감을 보였다. 운 좋게도 80대까지 살 수 있다면 인지 건강과 인지 기능 개선을 지속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뇌를 잘 관리하면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하며 계속 친구와 가족들과 어울리면서 책과 영화, 그리고 취미를 즐길 수가 있다. 나는 클리닉에 방문한 80대 환자가 대뇌 순환 증진과 뇌 기능 개선에 성공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적도 있다. 뇌는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나를 찾는 고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뇌를 포기하기엔 이르다. 당신이 몇 살이든 뇌는 언제나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 지금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살펴보자. 10분 만에 뇌를 바꾸는 10가지 방법. 1. 산책. 짧은 시간의 운동으로도 대뇌 혈류,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전반적인 집행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혔다거나 중대한 회의를 준비해야 한다면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 주변을 산책하면서 당신의 두뇌는 물론 커리어도 관리해보자. 2. 다크 초콜릿 한 조각. 다크 초콜릿은 무기질이 풍부하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대뇌 순환과 산소 공급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식품 화합물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심지어 중요한 일이 있기 2시간 전에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기억력과 반응 시간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 다크 초콜릿만 해당된다. 우유가 들어간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의 수치가 높지 않다.
3. 똑바로 앉기. 어깨를 펴고 목을 길게 세운 채 똑바로 앉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증가할 수가 있다. 또한 똑바로 앉으면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자신감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4. 평소에 안 쓰는 손으로 글씨 쓰기. 이 사소한 운동 하나로 당신의 뇌는 안전 영역에서 벗어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신경 생성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다. 문자나 키보드 타이핑에만 익숙한 사람의 뇌에게는 손글씨를 쓴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일일 수도 있다. 5. 블루베리. 새로운 누련을 키우고 싶다면 큰 그릇에 담은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어보자. 블루베리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그리고 신경 생성을 증가시키는 건강한 화합 물질들로 꽉 차 있다. 6. 새로운 단어 배우기. 어휘 확장은 인지 능력과 전반적인 지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마에 곧바로 새로운 누련을 추가해 줄 수가 있다. 이 점을 잊지 않게 해줄 알람이 필요한가? 매일 새로운 단어를 하나씩 외우게 만들어진 캘린더를 사거나 이런 기능을 갖춘 사전 어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된다. 7. 더 좋은 하루를 만드는 방법을 시각화하여 상상한다. 이 방법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들고 직장, 체육관, 삶 전반이 성과를 최적화할 수가 있다. 프로 운동 선수들과 CEO들은 종종 중요한 행사 전에 이 방법을 실천하거나 매일 아침 루틴으로 삼는다. 8. 하루 10분 멍하게 있는다. 우선 휴대폰이나 TV가 없는 방으로 간다. 알람 소리, 벨 소리, 뉴스 피드, 방송, 여타의 요구사항도 산만함도 없다. 그러한 방에서 눈을 뜨거나 감은 채 어떤 스트레스도 없는 10분의 시간을 즐긴다. 이 운동으로 교감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남은 하루를 위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더 큰 통제력을 얻을 수가 있다. 9.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좋은 향기 맡기. 집이나 사무실에 좋은 향이 나는 오일을 갖다 놓으면 스트레스를 낮추고 교감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뇌파 활동을 변화시켜 인지 기능과 기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어떤 향이 가장 좋을까?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베르가모트는 에너지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향은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가져다준다. 10. 감사한 점 한 가지를 적는다. 감사한 점 한 가지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욕실 거울, 냉장고 문, 사무실의 컴퓨터 등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쪽지를 볼 때마다 감사한 점이 떠오르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다. 다음은 식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단 중 일부는 당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과일을 피하기도 하지만 여러 연구에 의하면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몸과 뇌가 더 건강하다. 과일은 당을 함유하고 있지만 첨가 혹은 인공 감미료가 아닌 자연 형태의 과당이다. 과일에는 산화 스트레스와 인지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 물질도 있다. 특히 베리류는 항산화제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식물성 색소가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신경 생성을 촉진하는 능력 덕분에 뇌에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감귤류는 노화와 관련된 퇴행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C와 다른 미량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콩은 정신 건강을 위한 전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웅과도 같다.
콩의 풍부한 단백질과 섬유질에는 고기와 유제품에서 종종 발견되는 독소가 없다. 콩류는 또한 최적의 뇌 기능에 필수적인 엽산과 비타민 B의 풍부한 공급원이다. 비타민 B는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건강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비타민 B는 수용성이고 우리 몸은 비타민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만 한다. 콩과 다른 콩류에는 치매 예방을 도울 수 있는 폴리페놀로 알려진 산화 방지제가 함유되어 있다. 콩류는 통곡물과 야채와 마찬가지로 뇌에 안정적이고 건강한 당을 제공하는 저혈당 복합 탄수화물이다. 최근 중국에서 수행되어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견과류 2찻숟가락만 먹어도 노인들의 인지 기능을 6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견과류와 씨앗 중에서도 특히 해바라기, 아몬드, 헤이즐넛은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고 뉴런을 보호하고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견과류와 씨앗은 다른 미량 원소들과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염증을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뇌의 순환을 활발하게 한다. 심지어 정기적으로 견과류를 섭취하면 인지, 학습, 기억, 치유와 관련된 뇌파 주파수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호두, 치아씨, 대마씨, 아마씨와 같은 견과류와 씨앗에도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다고 한다. 호두는 또한 뇌에 좋은 슈퍼푸드로 뉴런의 메시지 전달을 향상시키고 기억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염증을 줄이고 신경 생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간헐적 단식은 며칠 동안 계속 굶는 것이 아니라 식사 사이에 12시간에서 18시간 동안 보통 저녁에서 이튿날 아침 사이에 또는 이튿날 점심까지 금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몇 시간 동안 단식한 경우 세포는 신체의 주인이 굶고 있다고 인식하여 건강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생존 모드에 들어간다. 우리 몸도 단식 중에는 인슐린을 생산하지 않고 그 대신 세포 성장과 재생을 자극하는 성장 호르몬의 수치를 높이며 동시에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여 우울증과 기타 정서 장애 퇴치에 도움을 준다. 뇌와 관련하여 간헐적인 단식은 기억력, 집중력, 학습, 그리고 전반적인 집행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습관은 산화 스트레스와 인지염증을 없애고 신경 생성을 유발하며 신경 가소성 또는 뇌의 변화 능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간헐적 단식은 또한 음식에 더욱 신경을 쓰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많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지루해하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언가를 먹는다. 하지만 단식은 우리가 무엇을 언제 먹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더 세심한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는 5단계. 1. 12시간부터 시작하라. 첫날부터 16시간 단식에 도전하려 하지 말라. 저녁 8시나 7시쯤에 식사를 마치고 12시간 금식을 목표로 삼아보자. 이후에는 간식을 먹지 않으며 다음날 아침 같은 시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일단 12시간 단식에 익숙해지면 이후 16시간이 익숙해질 때까지 금식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씩 차츰 늘려나가자. 2.
단식은 탈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물, 디카페인 커피, 무가당 차를 많이 마시는 것이 신진대사, 혈류, 에너지를 활발하게 하면서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공복 상태에서는 더욱 자극적인 고칼로리 혹은 유가당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다. 3. 질 좋은 음식에 집중하자. 만약 하루의 마지막 식사가 지방, 단백질 또는 다른 영양분이 거의 없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면 곧바로 식욕이 증가하고 단식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 다음날 아침까지 단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섬유질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많이 함유된 건강한 식사를 하자. 4. 다시 식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단식을 할 때 느끼는 배고픔은 정상적인 감각이다. 포기하지 말고 금방 다시 식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보자. 며칠간의 단식 후에 여러분의 몸은 또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배고픔을 덜 느낄 것이다. 배고픔에 잘못은 없다. 단지 소화기관이 치유될 기회를 얻는 동안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뜻일 뿐이다. 5. 단식 전에는 의사와 상의한다. 임산부나 제1형 당뇨병, 암, 섭식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해서는 안 된다.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운동은 브레인 리부팅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에이멘 클리닉에서 일하기 시작해 수백 건의 뇌 스캔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뇌 순환의 차이였다. 운동을 한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로 가는 혈류가 극적으로 더 많았고 그 결과 손상이 적었다. 건강한 혈류는 뇌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돕고 인지력 저하를 막았다. 인간의 뇌에는 고작 1200제곱센티미터의 불가한 공간에 무려 약 600km의 길이에 해당하는 혈관이 들어차 있다. 뇌 혈관만 깊숙이 혈액을 공급하려면 심장이 튼튼해야 하고 동맥과 정맥이 열려 있어야 피가 흐를 수가 있다.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통해 심장을 훈련시켜서 혈관을 매끄럽고 넓고 빠른 고속도로로 바꾸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들 나이의 절반의 사람만큼이나 젊고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뇌가 잘 순환하도록 하기 위해 마라톤까지 할 필요는 없다. 주당 30분에서 50분씩 여러 차례 걸은 노년 여성의 뇌 혈류량이 3개월 만에 15%나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반대로 운동을 열흘만 하지 않아도 뇌 순환이 3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한다. 뇌 순환을 위한 최고의 운동. 연구에 따르면 달리기, 사이클, 수영 등 일정 기간 동안 심박수를 높여주는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이 가장 유익하다. 그러나 저항성 운동에도 근육량을 늘리면서 팔다리 순환을 증진시킨다는 고유의 장점이 있다. 근육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이 피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동맥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든다. 요가는 혈압을 낮추고 뇌 순환을 활발하게 한다. 걷기 또한 뇌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특히 심박수를 올릴 만큼 충분히 빨리 걸을수록 좋다. 걷기에는 또 다른 이점이 있다. 발바닥이 세차게 땅에 닿으면 충격으로 압력파가 동맥을 통해 진동을 하게 되어 뇌 순환을 더욱 증가시킨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해마가 클수록 뇌는 기억을 더 잘 간직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 습득력도 높아진다.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데는 우울증과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퇴행성 장애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뇌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해마도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저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구는 운동이 노화로 인한 해마의 축소를 예방하고 심지어 크기를 늘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자들에 따르면 운동은 실제로 해마의 크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몇 안 되는 입증된 방법 중 하나이다. 신체 활동은 또한 뇌 전체에 걸쳐 회백질을 증가시킨다. 회백질은 어떤 기능을 할까? 회백질은 사고하고 논증하고 기억하는 뇌의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킨다. 더 두껍고 건강한 회백질은 알츠하이머와 기타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집안일과 정원 가꾸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 또한 더 많은 회백질을 만들 수 있으며 헬스장 밖에서라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예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회백질이 더 많다고 한다. 두뇌 크기를 늘리고 더 똑똑해지기 위한 최고의 운동. 여러분은 달리기나 걷기와 같은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이 해마와 다른 회백질을 만드는 데도 가장 좋을 것이라고 추측할 것이다. 뇌의 연결성에 관한 한 장거리 달리기는 뇌의 시냅스의 수의 변이를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육상 선수의 뇌 스캔 결과 집행 기능과 운동 통제에 관련된 네트워크 간의 연결성이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조깅이나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길을 찾고 주변의 자극에 반응하고 도로 상황을 분석하고 순차적인 근육 운동 능력을 발휘하면서 뇌가 다중 작업을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영양 보조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커큐민. 인도 음식을 한 번이라도 먹어봤다면 당신은 커큐민이 익숙할 것이다. 강황에 들어있으며 황금빛을 내는 이 화합물질은 강력한 뇌 건강 보조제로서 염증을 줄이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이딴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인도에서는 수세기 또한 약재로 사용되어 온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뇌세포를 송산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 이 화합물은 또한 신체 고유의 항산화 방어 능력을 향상시켜 미래의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대처하도록 한다. 커큐민은 또한 강력한 함양작용을 하는데 염증 관련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분자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커큐민은 건강한 뉴런의 생존, 성장, 유지를 담당하는 단백질인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를 자극한다. 기분을 관장하는 주요 부위에서 이러한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를 최적화하면 항우울 효과와 함께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기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예방적인 효과도 나타난다. 인지검사 결과에 따르면 커큐민 영양보조제는 기억력과 주의력도 향상시킨다. 뇌에도 커큐민은 암, 관절통,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치료 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순히 강황을 넣어 만든 음식을 먹는다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의 양은 무게로 따지면 약 3%에 지나지 않을 만큼 소량이기 때문이다.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능을 입증하는 연구는 영양 보조제 위주로 수행되어 왔다.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거나 여타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면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의 가장 강력한 산화 방지제인 이 영양소는 1년 내내 보충해줘야 한다. 실제로 5년간 매일 비타민C를 보충하면 혈중 수치가 최대 30%까지 상승하여 항산화 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비타민C는 활성산소와 싸우고 산화 스트레스와 치매와 관련된 염증을 대폭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음식과 영양 보조제를 통해 비타민C의 섭취량을 늘리면 기억력과 집행 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C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노인들에게는 인지력 저하 증상도 적게 나타난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비타민C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뇌에 이롭다는 연구에 따라 더 높은 수치의 비타민C를 얻으려면 건강한 식단에 매일 영양 보조제를 추가해야 한다. 마그네슘. 미국인의 대부분은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을 섭취하지 않고 있다. 신체와 뇌의 모든 부위에 중요한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신경 전달물질 생성, 근육 이완, 수분 공급 등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울증, 불안감, 공격성, 과민성, 브레인 포그를 겪을 가능성이 치솟는다. 마그네슘 수치가 낮으면 당신의 뇌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반면 마그네슘 영양 보조제는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를 방지하고 학습과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수준의 뇌 손상이 있는 사람들은 마그네슘을 섭취함으로써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캐슈넛, 현미, 케일, 시금치, 아몬드, 검은콩, 퀴노아, 해바라기 씨 등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많이 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이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 미국인의 약 절반이 기본적인 마그네슘 일일 필요량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많은 수가 미달 수준이다. 섭취 방법은 유기농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아미노산 킬레이트를 구입해서 섭취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흡수력이 좋은 것이다. 수분 섭취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없다. 대부분 개인적인 목표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일반적인 권장사항은 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으로 남성은 매일 3.7리터, 여성은 매일 2.7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수분 공급의 필요성도 증가한다. 높은 고도에 있으면 산소가 적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고갈되어 숨을 더 빨리 쉬게 되고 숨을 내쉬면서 수분을 잃게 된다. 또한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들도 특정 수준의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당신이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소변의 색을 살펴보는 것이다. 약간 비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화장실에서 잠깐 색을 체크하는 것만큼 수분 공급을 평가하는데 좋은 방법은 없다. 대부분 소변은 그저 노란색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으나 사실 소변은 광범위한 색조를 띠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수분 공급과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의 소변이 매우 연한 볏짚 색이거나 맑다면
최종적으로 수분을 공급받는 상태란 것이다. 그러나 소변의 색깔이 꿀색보다 진하다면 약간 탈수 상태이고 가능한 한 빨리 물을 마셔야 한다. 소변이 심각한 탈수를 나타낼 수 있는 호박색이나 주황색으로 변할 때까지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명심해야 될 것은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가 포함된 영양 보조제를 복용하면 그 영양소가 당신의 소변을 밝은 노란색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탈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단지 과도한 비타민 B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분은 액체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몸은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전해질도 필요로 한다. 전해질은 영양분을 세포로 운반하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동안 신체와 뇌 전체에 걸쳐 수분 균형을 맞추는 것을 돕는 일부 음료와 식품에서 발견되는 미네랄이다. 우리의 주요 전해질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염화물, 칼슘, 인산염을 포함한다. 우리가 운동, 땀, 설사, 구토, 심지어 고열을 통해 수분을 잃을 때 전해질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미국인의 4분의 3은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며 만성 탈수에 시달린다. 하지만 때때로 수분을 섭취하겠다고 너무 많은 물을 마셔 결과적으로 물에 취하는 현상에 시달리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너무 과도한 수분을 섭취할 경우 전해질 수치가 희석되고 세포가 부풀어 오르며 두개골의 압력이 증가할 수가 있다. 때로 과도한 수분 섭취는 두통, 어지러움과 과민 반응을 일으켜 결국 메스꺼움과 구타를 유발하기도 한다. 혈액이 과다 수분으로 인해 너무 많은 나트륨을 잃을 경우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알려진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저나트륨 혈증은 뇌가 너무 부풀어 올라 발작, 혼수 상태,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다. 우리 대부분은 저나트륨 혈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운동선수이거나 설사를 앓고 있거나 각삼생 저하증, 심장병, 부전증과 같은 의학적 질환이 있다면 평소에 조심해야 한다. 수분 섭취량을 모니터링하고 설사 후나 장기간 운동하는 동안 전해질이 함유된 수분을 섭취하고 나트륨 수치를 균일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요즘 탄산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알지만 가급적이면 피할 것을 권하고 싶다. 탄산수는 이름부터 그렇듯 우리가 마시는 알칼리성 물보다 훨씬 산성이다. 탄산이 포함된 모든 음료는 따라서 속쓰림, 가스, 붓기를 유발한다. 내 생각에 가장 좋은 물은 오염물질이 없고 산성보다는 약간의 알칼리성인 순수한 물이다. 일반 수돗물보다는 pH 농도가 높아야 한다는 의미다. 알칼리성 음식과 음료는 혈류에서 산을 중화시키는 것을 돕게 된다. 검증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건강 전문가들은 우리 몸의 산이 낮을수록 질병 위험도 낮다고 믿는다. 알칼리성 물을 마시는 동물들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만약 여러분이 맹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물에 레몬즙을 첨가해보자. 레몬물은 비타민C와 식물 영양소의 주입을 도와주고 보통 H2O를 몸과 뇌에 더 나은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생명수로 바꿔준다. 따라서 나는 수질이 확실하지 않은 식당이나 다른 곳에 지날 때마다 물에 레몬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다. 소량이더라도 과일은 물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만약 레몬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맛과 영양을 위해 오렌지, 수박, 산딸기, 오이, 민트 등 과일이나 채소를 첨가해도 좋다. 몸이 선호하는 수분 공급 방법이라고 해서 물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음료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 음료에 설탕, 인공 감미료, 혹은 다른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지만 뇌에 매우 이로운 소수의 음료수가 있다. 내가 여기에서 좋아하는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코코넛 워터. 코코넛 워터를 자연의 스포츠 음료라고 생각하자. 자연의 코코넛에서 만든 음료에는 합성당이나 인공색소가 없을 뿐더러 상업용 스포츠 음료 제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첨가물이 없는 전해질을 함유하고 있다. 코코넛 워터에는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다. 또한 이 음료는 혈당, 혈압,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낮출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코코넛 워터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 없이도 풍미를 높여주는 상큼한 맛을 낸다. 두 번째는 차입니다. 나는 항상 차를 마신다. 맛을 좋아할 뿐 아니라 차를 만들고 마시는 행위 자체에서 매우 편안함을 느낀다. 아마 그런 이유로 수세기 동안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다도식이 전해져 내려왔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차는 유기농 녹차, 페퍼민트, 카페인이 없는 시나몬 향 홍차이다. 차는 또한 뇌에 놀라운 이점을 가지고 있다. 녹차, 홍차, 우롱차를 마시면 인지력 저하를 최대 50%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녹차는 불안감을 낮추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주의력을 길러주고 전반적인 뇌의 기능과 연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매일 녹차를 반컵 정도만 마셔도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생성을 저해하며 치매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가 있다. 정기적으로 녹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21%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구진은 녹차를 마시는 것이 일주일에 2.5시간의 운동을 하는 것과 동일한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커피에 대한 진실. 커피 한 잔 후에 잠이 깨고 정신이 드는 이유는 커피의 카페인 때문이다. 카페인은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발하며 부신계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중추신경계를 자극한다. 그러나 커피의 카페인은 신체와 뇌가 소화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며 내면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가시킨다. 커피에서 얻을 수 있는 항산화 효능은 고맙지만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면 몸의 스트레스 반응과 중추신경계를 끊임없이 자극한다. 여러분의 몸과 뇌는 항상 각성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 순환이 감소하고 회백질과 신경 생성이 줄어들고 집행 기능과 기억력이 저하될 수가 있다. 커피는 뇌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인 수면을 방해한다. 연구에 따르면 모닝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면주기에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카페인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섭취하는 사람이 더 피로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 중 하나이다. 커피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고농도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도 생성된다. 커피는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족하고 뇌 건강엔 필수적인 마그네슘의 흡수를 막는다.
평균 수명이 100세인 각 지역의 노인들은 유전자도 먹는 음식도 다르다. 그리고 여러 습관과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들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낙관주의자라는 것이다. 그들은 긴 삶의 대부분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보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관주의자들은 평균적으로 11에서 15% 더 오래 산다고 한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감정과 행동을 더 능숙하게 조절함으로써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룬다. 하지만 결심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뇌를 바꿀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럴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변화하고 그 결과 뇌가 건강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어느 누구도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기의심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리고 대부분 가치 있는 일들이 그렇듯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헌신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인지 능력과 성과에 대한 잠재적인 보상은 단언컨대 어마어마하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브레인 리프트입니다. 저자는 크리스틴 월르마이어, 출판사는 부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크리스틴 월르마이어, 신경과학자, 신경생물학 및 신경영상 전문가이다. 보스턴 컬리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UCLA에서 생리학으로 석사학위를, 신경생물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세 이후부터 뇌의 부피는 10년마다 평균 5%씩 감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 이 책에서 설명할 새로운 습관을 설명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뇌의 부피 감소를 늦출 수가 있다. 40대에 들어서면 또한 단기 기억력, 추론력, 언어 능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뇌의 능력이 훨씬 정교하게 조정된다. 연구에 따르면 집중력 역시 40대의 최고조에 달했다가 조금씩 저하된다. 50대에는 그동안 얻은 정보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또한 새로운 정보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이해하고 학습할 수가 있다. 중년에 이르러 젊었을 때보다 인지검사 점수를 높게 받는 그러한 현상들을 연구진이 발견하게 되는 이유다.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시기는 50대라고 했지만 어휘 능력은 60대부터 70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최고조에 달한다. 60대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나이가 많으니 조종실 계기판을 파악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에도 기존에 보유한 지식 덕분에 젊은 조종사들보다 비행기를 더 잘 조종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70대가 되면 뇌는 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건강한 신체와 활발한 정신을 유지하면 20대만큼이나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가 있다. 뇌 스캔 결과에서도 70대가 20대에 비해 더 높은 정서적 안정감을 보였다. 운 좋게도 80대까지 살 수 있다면
인지 건강과 인지 기능 개선을 지속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뇌를 잘 관리하면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하며 계속 친구와 가족들과 어울리면서 책과 영화, 그리고 취미를 즐길 수가 있다. 나는 클리닉에 방문한 80대 환자가 대뇌순환 증진과 뇌 기능 개선에 성공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적도 있다. 뇌는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나를 찾는 고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뇌를 포기하기엔 이르다. 당신이 몇 살이든 뇌는 언제나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 지금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살펴보자. 10분 만에 뇌를 바꾸는 10가지 방법. 1. 산책. 짧은 시간의 운동으로도 대뇌 혈류,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전반적인 집행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혔다거나 중대한 회의를 준비해야 한다면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 주변을 산책하면서 당신의 두뇌는 물론 커리어도 관리해보자. 2. 다크 초콜릿 한 조각. 다크 초콜릿은 무기질이 풍부하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대뇌 순환과 산소 공급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식품 화합물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심지어 중요한 일이 있기 2시간 전에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기억력과 반응 시간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 다크 초콜릿만 해당된다. 우유가 들어간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의 수치가 높지 않다. 3. 똑바로 앉기. 어깨를 펴고 목을 길게 세운 채 똑바로 앉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증가할 수가 있다. 또한 똑바로 앉으면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자신감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4. 평소에 안 쓰는 손으로 글씨 쓰기. 이 사소한 운동 하나로 당신의 뇌는 안전 영역에서 벗어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신경 생성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다. 문자나 키보드 타이핑에만 익숙한 사람의 뇌에게는 손글씨를 쓴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일일 수도 있다. 5. 블루베리. 새로운 누련을 키우고 싶다면 큰 그릇에 담은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어보자. 블루베리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그리고 신경 생성을 증가시키는 건강한 화합 물질들로 꽉 차 있다. 6. 새로운 단어 배우기. 어휘 확장은 인지 능력과 전반적인 지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마에 곧바로 새로운 누련을 추가해 줄 수가 있다. 이 점을 잊지 않게 해줄 알람이 필요한가? 매일 새로운 단어를 하나씩 외우게 만들어진 캘린더를 사거나 이런 기능을 갖춘 사전 어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된다. 7. 더 좋은 하루를 만드는 방법을 시각화하여 상상한다. 이 방법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들고 직장, 체육관, 삶 전반이 성과를 최적화할 수가 있다. 프로 운동 선수들과 CEO들은 종종 중요한 행사 전에 이 방법을 실천하거나 매일 아침 루틴으로 삼는다. 8. 하루 10분 멍하게 있는다. 우선 휴대폰이나 TV가 없는 방으로 간다. 알람 소리, 벨 소리, 뉴스 피드, 방송, 여타의 요구사항도 산만함도 없다. 그러한 방에서 눈을 뜨거나 감은 채 어떤 스트레스도 없는 10분의 시간을 즐긴다. 이 운동으로 교감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남은 하루를 위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더 큰 통제력을 얻을 수가 있다. 9.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좋은 향기 맡기. 집이나 사무실에 좋은 향이 나는 오일을 갖다 놓으면
스트레스를 낮추고 교감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뇌파 활동을 변화시켜 인지 기능과 기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어떤 향이 가장 좋을까?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베르가모트는 에너지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향은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가져다준다. 10. 감사한 점 한 가지를 적는다. 감사한 점 한 가지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욕실 거울, 냉장고 문, 사무실의 컴퓨터 등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쪽지를 볼 때마다 감사한 점이 떠오르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다. 다음은 식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단 중 일부는 당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과일을 피하기도 하지만 여러 연구에 의하면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몸과 뇌가 더 건강하다. 과일은 당을 함유하고 있지만 첨가 혹은 인공 감미료가 아닌 자연 형태의 과당이다. 과일에는 산화 스트레스와 인지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 물질도 있다. 특히 베리류는 항산화제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식물성 색소가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신경 생성을 촉진하는 능력 덕분에 뇌에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감귤류는 노화와 관련된 퇴행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C와 다른 미량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콩은 정신 건강을 위한 전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웅과도 같다. 콩의 풍부한 단백질과 섬유질에는 고기와 유제품에서 종종 발견되는 독소가 없다. 콩류는 또한 최적의 뇌 기능에 필수적인 엽산과 비타민 B의 풍부한 공급원이다. 비타민 B는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건강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비타민 B는 수용성이고 우리 몸은 비타민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만 한다. 콩과 다른 콩류에는 치매 예방을 도울 수 있는 폴리페놀로 알려진 산화 방지제가 함유되어 있다. 콩류는 통곡물과 야채와 마찬가지로 뇌에 안정적이고 건강한 당을 제공하는 저혈당 복합 탄수화물이다. 최근 중국에서 수행되어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견과류 2찻숟가락만 먹어도 노인들의 인지 기능을 6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견과류와 씨앗 중에서도 특히 해바라기, 아몬드, 헤이즐넛은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고 뉴런을 보호하고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견과류와 씨앗은 다른 미량 원소들과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염증을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뇌의 순환을 활발하게 한다. 심지어 정기적으로 견과류를 섭취하면 인지, 학습, 기억, 치유와 관련된 뇌파 주파수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호두, 치아씨, 대마씨, 아마씨와 같은 견과류와 씨앗에도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다고 한다. 호두는 또한 뇌에 좋은 슈퍼푸드로 뉴런의 메시지 전달을 향상시키고 기억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염증을 줄이고 신경 생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간헐적 단식은 며칠 동안 계속 굶는 것이 아니라 식사 사이에 12시간에서 18시간 동안 보통 저녁에서 이튿날 아침 사이에 또는 이튿날 점심까지 금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몇 시간 동안 단식한 경우 세포는 신체의 주인이 굶고 있다고 인식하여
건강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생존 모드에 들어간다. 우리 몸도 단식 중에는 인슐린을 생산하지 않고 그 대신 세포 성장과 재생을 자극하는 성장 호르몬의 수치를 높이며 동시에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여 우울증과 기타 정서 장애 퇴치에 도움을 준다. 뇌와 관련하여 간헐적인 단식은 기억력, 집중력, 학습, 그리고 전반적인 집행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습관은 산화 스트레스와 인지염증을 없애고 신경 생성을 유발하며 신경 가소성 또는 뇌의 변화 능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간헐적 단식은 또한 음식에 더욱 신경을 쓰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많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지루해하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언가를 먹는다. 하지만 단식은 우리가 무엇을 언제 먹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더 세심한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는 5단계. 1. 12시간부터 시작하라. 첫날부터 16시간 단식에 도전하려 하지 말라. 저녁 8시나 7시쯤에 식사를 마치고 12시간 금식을 목표로 삼아보자. 이후에는 간식을 먹지 않으며 다음날 아침 같은 시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일단 12시간 단식에 익숙해지면 이후 16시간이 익숙해질 때까지 금식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씩 차츰 늘려나가자. 2. 단식은 탈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물, 디카페인 커피, 무가당 차를 많이 마시는 것이 신진대사, 혈류, 에너지를 활발하게 하면서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공복 상태에서는 더욱 자극적인 고칼로리 혹은 유가당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다. 3. 질 좋은 음식에 집중하자. 만약 하루의 마지막 식사가 지방, 단백질 또는 다른 영양분이 거의 없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면 곧바로 식욕이 증가하고 단식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 다음날 아침까지 단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섬유질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많이 함유된 건강한 식사를 하자. 4. 다시 식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단식을 할 때 느끼는 배고픔은 정상적인 감각이다. 포기하지 말고 금방 다시 식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보자. 며칠간의 단식 후에 여러분의 몸은 또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배고픔을 덜 느낄 것이다. 배고픔에 잘못은 없다. 단지 소화기관이 치유될 기회를 얻는 동안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뜻일 뿐이다. 5. 단식 전에는 의사와 상의한다. 임산부나 제1형 당뇨병, 암, 섭식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해서는 안 된다.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운동은 브레인 리부팅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에이멘 클리닉에서 일하기 시작해 수백 건의 뇌 스캔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뇌 순환의 차이였다. 운동을 한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로 가는 혈류가 극적으로 더 많았고 그 결과 손상이 적었다. 건강한 혈류는 뇌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돕고 인지력 저하를 막았다. 인간의 뇌에는 고작 1200제곱센티미터의 불과한 공간에 무려 약 600km의 길이에 해당하는 혈관이 들어차 있다. 뇌 혈관만 깊숙이 혈액을 공급하려면
심장이 튼튼해야 하고 동맥과 정맥이 열려 있어야 피가 흐를 수가 있다.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통해 심장을 훈련시켜서 혈관을 매끄럽고 넓고 빠른 고속도로로 바꾸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들 나이의 절반의 사람만큼이나 젊고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내가 잘 순환하도록 하기 위해 마라톤까지 할 필요는 없다. 주당 30분에서 50분씩 여러 차례 걸은 노년 여성의 뇌 혈류량이 3개월 만에 15%나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반대로 운동을 열흘만 하지 않아도 뇌 순환이 3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한다. 뇌 순환을 위한 최고의 운동. 연구에 따르면 달리기, 사이클, 수영 등 일정 기간 동안 심박수를 높여주는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이 가장 유익하다. 그러나 저항성 운동에도 근육량을 늘리면서 팔다리 순환을 증진시킨다는 고유의 장점이 있다. 근육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이 피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동맥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든다. 요가는 혈압을 낮추고 뇌 순환을 활발하게 한다. 걷기 또한 뇌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특히 심박수를 올릴 만큼 충분히 빨리 걸을수록 좋다. 걷기에는 또 다른 이점이 있다. 발바닥이 세차게 땅에 닿으면 충격으로 압력파가 동맥을 통해 진동을 하게 되어 뇌 순환을 더욱 증가시킨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해마가 클수록 뇌는 기억을 더 잘 간직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 습득력도 높아진다.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데는 우울증과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퇴행성 장애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뇌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해마도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저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구는 운동이 노화로 인한 해마의 축소를 예방하고 심지어 크기를 늘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자들에 따르면 운동은 실제로 해마의 크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몇 안 되는 입증된 방법 중 하나이다. 신체 활동은 또한 뇌 전체에 걸쳐 회백질을 증가시킨다. 회백질은 어떤 기능을 할까? 회백질은 사고하고 논증하고 기억하는 뇌의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킨다. 더 두껍고 건강한 회백질은 알츠하이머와 기타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집안일과 정원 가꾸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 또한 더 많은 회백질을 만들 수 있으며 헬스장 밖에서라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예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회백질이 더 많다고 한다. 두뇌 크기를 늘리고 더 똑똑해지기 위한 최고의 운동. 여러분은 달리기나 걷기와 같은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이 해마와 다른 회백질을 만드는데도 가장 좋을 것이라고 추측할 것이다. 뇌의 연결성에 관한 한 장거리 달리기는 뇌 시냅스의 수의 변이를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육상 선수의 뇌 스캔 결과 집행 기능과 운동 통제에 관련된 네트워크 간의 연결성이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조깅이나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길을 찾고 주변의 자극에 반응하고 도로 상황을 분석하고 순차적인 근육 운동 능력을 발휘하면서 뇌가 다중 작업을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영양 보조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커큐민.
인도 음식을 한 번이라도 먹어봤다면 당신은 커큐민이 익숙할 것이다. 강황에 들어있으며 황금빛을 내는 이 화합 물질은 강력한 뇌 건강 보조제로서 염증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이딴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인도에서는 수세기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온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뇌세포를 송산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 이 화합물은 또한 신체 고유의 항산화 방어 능력을 향상시켜 미래의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대처하도록 한다. 커큐민은 또한 강력한 함양작용을 하는데 염증 관련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분자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커큐민은 건강한 뉴런의 생존, 성장, 유지를 담당하는 단백질인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를 자극한다. 기분을 관장하는 주요 부위에서 이러한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를 최적화하면 항우울 효과와 함께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기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예방적인 효과도 나타난다. 인지검사 결과에 따르면 커큐민 영양 보조제는 기억력과 주의력도 향상시킨다. 뇌에도 커큐민은 암, 관절통,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치료 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순히 강황을 넣어 만든 음식을 먹는다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의 양은 무게로 따지면 약 3%에 지나지 않을 만큼 소량이기 때문이다.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능을 입증하는 연구는 영양 보조제 위주로 수행되어 왔다.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거나 여타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면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의 가장 강력한 산화 방지제인 이 영양소는 1년 내내 보충해줘야 한다. 실제로 5년간 매일 비타민C를 보충하면 혈정 수치가 최대 30%까지 상승하여 항산화 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비타민C는 활성산소와 싸우고 산화 스트레스와 치매와 관련된 염증을 대폭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음식과 영양 보조제를 통해 비타민C의 섭취량을 늘리면 기억력과 집행 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C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노인들에게는 인지력 저하 증상도 적게 나타난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비타민C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뇌에 이롭다는 연구에 따라 더 높은 수치의 비타민C를 얻으려면 건강한 식단에 매일 영양 보조제를 추가해야 한다. 마그네슘. 미국인의 대부분은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을 섭취하지 않고 있다. 신체와 뇌의 모든 부위에 중요한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신경 전달물질 생성, 근육 이완, 수분 공급 등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울증, 불안감, 공격성, 과민성, 브레인 포그를 겪을 가능성이 치솟는다. 마그네슘 수치가 낮으면 당신의 뇌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반면 마그네슘 영양 보조제는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를 방지하고 학습과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수준의 뇌 손상이 있는 사람들은 마그네슘을 섭취함으로써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캐슈넛, 현미, 케일, 시금치, 아몬드, 검은콩, 퀴노아, 해바라기 씨 등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많이 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이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
미국인의 약 절반이 기본적인 마그네슘 일일 필요량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많은 수가 미달 수준이다. 섭취 방법은 유기농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아미노산 킬레이트를 구입해서 섭취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흡수력이 좋은 것이다. 수분 섭취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없다. 대부분 개인적인 목표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일반적인 권장사항은 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으로 남성은 매일 3.7리터, 여성은 매일 2.7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수분 공급의 필요성도 증가한다. 높은 고도에 있으면 산소가 적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고갈되어 숨을 더 빨리 쉬게 되고 숨을 내쉬면서 수분을 잃게 된다. 또한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들도 특정 수준의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당신이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소변의 색을 살펴보는 것이다. 약간 비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화장실에서 잠깐 색을 체크하는 것만큼 수분 공급을 평가하는데 좋은 방법은 없다. 대부분 소변은 그저 노란색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으나 사실 소변은 광범위한 색조를 띠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수분 공급과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의 소변이 매우 연한 볏짚 색이거나 맑다면 최종적으로 수분을 공급받는 상태란 것이다. 그러나 소변의 색깔이 꿀색보다 진하다면 약간 탈수 상태이고 가능한 한 빨리 물을 마셔야 한다. 소변이 심각한 탈수를 나타낼 수 있는 호박색이나 주황색으로 변할 때까지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명심해야 될 것은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가 포함된 영양 보조제를 복용하면 그 영양소가 당신의 소변을 밝은 노란색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탈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단지 과도한 비타민 B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분은 액체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몸은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전해질도 필요로 한다. 전해질은 영양분을 세포로 운반하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동안 신체와 뇌 전체에 걸쳐 수분 균형을 맞추는 것을 돕는 일부 음료와 식품에서 발견되는 미네랄이다. 우리의 주요 전해질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염화물, 칼슘, 인산염을 포함한다. 우리가 운동, 땀, 설사, 구토, 심지어 고열을 통해 수분을 잃을 때 전해질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미국인의 4분의 3은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며 만성 탈수에 시달린다. 하지만 때때로 수분을 섭취하겠다고 너무 많은 물을 마셔 결과적으로 물에 취하는 현상에 시달리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너무 과도한 수분을 섭취할 경우 전해질 수치가 희석되고 세포가 부풀어 오르며 두개골의 압력이 증가할 수가 있다. 때로 과도한 수분 섭취는 두통, 어지러움과 과민 반응을 일으켜 결국 메스꺼움과 구타를 유발하기도 한다. 혈액이 과다 수분으로 인해 너무 많은 나트륨을 잃을 경우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알려진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저나트륨 혈증은 뇌가 너무 부풀어 올라 발작, 혼수 상태,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다. 우리 대부분은 저나트륨 혈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운동선수이거나 설사를 앓고 있거나 각삼생 저하증, 심장병,
부전증과 같은 의학적 질환이 있다면 평소에 조심해야 한다. 수분 섭취량을 모니터링하고 설사 후나 장기간 운동하는 동안 전해질이 함유된 수분을 섭취하고 나트륨 수치를 균일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요즘 탄산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알지만 가급적이면 피할 것을 권하고 싶다. 탄산수는 이름부터 그렇듯 우리가 마시는 알칼리성 물보다 훨씬 산성이다. 탄산이 포함된 모든 음료는 따라서 속쓰림, 가스, 붓기를 유발한다. 내 생각에 가장 좋은 물은 오염물질이 없고 산성보다는 약간의 알칼리성인 순수한 물이다. 일반 수돗물보다는 pH 농도가 높아야 한다는 의미다. 알칼리성 음식과 음료는 혈류에서 산을 중화시키는 것을 돕게 된다. 검증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건강 전문가들은 우리 몸의 산이 낮을수록 질병 위험도 낮다고 믿는다. 알칼리성 물을 마시는 동물들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만약 여러분이 맹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물에 레몬즙을 첨가해보자. 레몬물은 비타민C와 식물 영양소의 주입을 도와주고 보통 H2O를 몸과 뇌에 더 나은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생명수로 바꿔준다. 따라서 나는 수질이 확실하지 않은 식당이나 다른 곳에 지날 때마다 물에 레몬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다. 소량이더라도 과일은 물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만약 레몬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맛과 영양을 위해 오렌지, 수박, 산딸기, 오이, 민트 등 과일이나 채소를 첨가해도 좋다. 몸이 선호하는 수분 공급 방법이라고 해서 물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음료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 음료에 설탕, 인공 감미료 혹은 다른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지만 뇌에 매우 이로운 소수의 음료수가 있다. 내가 여기에서 좋아하는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코코넛 워터. 코코넛 워터를 자연의 스포츠 음료라고 생각하자. 자연의 코코넛에서 만든 음료에는 합성당이나 인공색소가 없을 뿐더러 상업용 스포츠 음료 제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첨가물이 없는 전해질을 함유하고 있다. 코코넛 워터에는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다. 또한 이 음료는 혈당, 혈압,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낮출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코코넛 워터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 없이도 풍미를 높여주는 상큼한 맛을 낸다. 2번째는 차입니다. 나는 항상 차를 마신다. 맛을 좋아할 뿐 아니라 차를 만들고 마시는 행위 자체에서 매우 편안함을 느낀다. 아마 그런 이유로 수세기 동안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다도의식이 전해져 내려왔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차는 유기농 녹차, 페퍼민트, 카페인이 없는 시나몬 향 홍차이다. 차는 또한 뇌에 놀라운 이점을 가지고 있다. 녹차, 홍차, 우롱차를 마시면 인지력 저하를 최대 50%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녹차는 불안감을 낮추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주의력을 길러주고 전반적인 뇌의 기능과 연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매일 녹차를 반컵 정도만 마셔도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생성을 저해하며 치매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가 있다. 정기적으로 녹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21%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구진은 녹차를 마시는 것이 일주일에 2.5시간의 운동을 하는 것과 동일한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커피에 대한 진실. 커피 한 잔 후에 잠이 깨고 정신이 드는 이유는 커피의 카페인 때문이다. 카페인은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발하며 부신계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중추 신경계를 자극한다. 그러나 커피의 카페인은 신체와 뇌가 소화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며 내면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가시킨다. 커피에서 얻을 수 있는 항산화 효능은 고맙지만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면 몸의 스트레스 반응과 중추 신경계를 끊임없이 자극한다. 여러분의 몸과 뇌는 항상 각성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 순환이 감소하고 회백질과 신경 생성이 줄어들고 집행 기능과 기억력이 저하될 수가 있다. 커피는 뇌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인 수면을 방해한다. 연구에 따르면 모닝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면주기에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카페인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섭취하는 사람이 더 피로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 중 하나이다. 커피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고농도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도 생성된다. 커피는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족하고 뇌 건강엔 필수적인 마그네슘의 흡수를 막는다. 평균 수명이 100세인 각 지역의 노인들은 유전자도 먹는 음식도 다르다. 그리고 여러 습관과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들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낙관주의자라는 것이다. 그들은 긴 삶의 대부분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보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관주의자들은 평균적으로 11에서 15% 더 오래 산다고 한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감정과 행동을 더 능숙하게 조절함으로써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룬다. 하지만 결심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뇌를 바꿀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럴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변화하고 그 결과 뇌가 건강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어느 누구도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기의심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리고 대부분 가치 있는 일들이 그렇듯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헌신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인지 능력과 성과에 대한 잠재적인 보상은 단언컨대 어마어마하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